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제주테크노파크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기계약직으로 임용과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에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성적 양호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합니다. 3월 5일 화요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고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각 채용 부문에 해당 업무가 가능한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3월 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는 2019년 1차 청년 인턴을 채용합니다. 만 34세 이하로 학력과 전공에 따른 응시 자격 제한은 없고요. 계약 기간 중에 전일 근무가 가능한 분으로 학업 병행은 불가합니다. 산업은행 청년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어야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3월 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컴 직업전문학교에서 주식회사 광컴 스마트광장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와 운영, 영업부, 관리부, 기술부, AS부 등의 분야고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정년 퇴임 또는 예정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최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저희 취업이 보인다를 찾아주셨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몇 주 빠져서 죄송하고요. 제가 가능하면 저희 취업이 보인다 방송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여러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만큼 또 많이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셨겠죠? 네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이제 부산 지역 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안 나오는 동안에 또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본격적으로 했나 봐요. 네, 부산 지역 협의회 소식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지금 현재 750개 정도 회원사가 있는데요. 이게 모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부산 지역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부산 지역 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을 했고 부산 중소벤처기업 청장 조종래 청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밴디츠라든지 플라시스템이라든지 코스앤콘텐츠, 미스터 맨션 대략 한 7, 80여 개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협의회장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스타트업 밴디츠의 공동 창업자 정재욱 님이 이제 선임이 됐고, 부산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 수도권 중심이어서 좀 이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부산에서 스타트업 페스티벌 할 때 이런 지역 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좀 심도 깊게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식으로 좀 협의회를 구성하자.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또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남쪽 지역에서도 이 관련 소식,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있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기총회 개최 소식도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내일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그 작년도의 사업 평가와 올해 사업 계획을 정식으로 추임받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은 저희가 이미 1월에 완성을 해서 이제 내일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올해는 저희가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신산업 신기술 그 스타트업들이 대거 이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데 네. 저희가 좀 그 주된 노력을 좀 기울이기로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공론화하는 역할도 하고 스타트업 그 생태계 내에서 또 다양한 이 구성원들과 그 교류를 하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말씀하셨으니까 또 여쭤보자면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뭐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제도를 유예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제도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요? 네네, 이제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뭐 5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4개 법안이 통과가 됐고 1개 네. 법안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고요.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시행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법이랑 금융혁신특별법,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4월부터 이제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기정통부 건은 그 심의에 들어가서 4건을 그 통과를 시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법률로 막혀 있더라도 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 기간 2년 정도 뭐 최대 연장해서 4년까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뒤에는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정부는 규제를 혁신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수소차 충전소라든지 예. 뭐 이 전기차 과금형 컨센트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뭐 또 임시 그러니까 실증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줘서 지금 한 8건 정도 통과가 됐는데요. 좀 속도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각 부처에 수십 건 이상씩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관계부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네. 뭐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빨리빨리 예. 처리해서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빨리 좀 가속도가 붙어서 스타트업 시장 보다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또 최성진 대표님과 함께 또 한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체카의 안효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체카 안효진입니다. 네, 일단 체카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체카는 중고차 그 거래의 필수 공정인 그 성능 상태 평가부터 상품화 정보를 통합 전산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저희는 제공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체카가 이제 뭐 체크와 카의 합성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팔기 전에 다 성능을 좀 검사를 해주신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능부터 이제 네. 상태랑 그 외관에 대한 품질, 예. 그리고 내외관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점검을 이력 관리까지 하고? 해서 예. 이제 구매자에게 오. 비포하고 애프터를 네.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고차라는 게 이제 구매를 할 때 네네.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이 네. 차가 좀 어떻게 왔는지 내 손에 네네. 예, 어떤 이제 뭐 사고가 있진 않았는지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참 네네. 반가운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일단 국내 중고차 시장을 보시면은 중고차 판매 중개에 집중된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차량에 대한 품질부터 성능 상태, 그다음 상품화 작업까지 토탈 그 종합 전산 관리를 하면서 네. 이력들에 대한 트래킹부터 모든 정보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카가 지금 회사가 시작된 지는 얼마나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지금 2017년 12월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1년 2개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1년 2개월 전에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그 한국 삼성전자에서 연구개발직으로 해서 연구개발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아, 네. 2011년도부터는 그 수입차 브랜드 본사에서 네. 한국 판매 시장 전략 담당을 맡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연구원으로 또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또 이 중고차 업체 사장님으로 되셨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력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중고차 시장을 주목하시게 된 이유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그 수입차 본사에서 한국 시장 전략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차 일단 시장이 굉장히 그 매력적이었었고요. 네. 근데 그 신차 시장에 이어서 이제 중고차 시장도 이제 그 성장할 거라는 예측과 예상이 좀 있었었고, 또 중고차 시장을 좀 들여다 보면은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부재가 저한테는 이제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예전에 이제 중고차 관련 스타트업 사장님을 모신 적도 있고 중고차 시장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나서 2017년 사업 시작 초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그 매출이 한 8억 정도 이제 오. 발생이 됐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이력을 관리하면서 이제 사업 초기에는 그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 법인들 예. 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오고 저희 회사랑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를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로부터 좀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체카만의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 판매자와 그 구매자를 연결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판매자는 그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손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이력 관리를 해드리고, 또 구매자는 조금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어느 그 영업하시는 중고차 판매 그 회사를 만나더라도 예.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진 대표님, 이런 체카 이야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이 아이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었고요. 이게 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중고차 시장에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같은 모델로 경쟁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고질적인 그 문제, 소비자가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고차 관련 시장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계에서의 중고차 관련 업체는 좀 얼마나 있을까요? 뭐 중고차 포함해서 그 차량과 관련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예. 회원사도 많이 있고, 또 뭐 오토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또 이렇게 모여 계신 오.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이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데, 중고차 시장은 뭐 사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추산이 어려운데, 뭐 신차 등록 대수보다 중고차 등록 대수가 뭐 2배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래 규모는 뭐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한 35조 정도, 예. 그 정도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근데 뭐 정보 비대칭의 불투명한 시장,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레몬 마켓, 그렇죠. 새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대한 시장에서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정보 비대칭과 관련해서 이 체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거는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는 당연히 그 환영할 수 있는 네. 이 모델이고요. 이제 공급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공급자들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들에게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공급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량 상품화 서비스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차량 상품화 서비스라고 함은 그 중고차 매매 거래 시 차량에 대한 내외관 품질을 높여서 차량에 대해서 구매 가격을 좀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 원스톱으로 이 상품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 그 상사들이나 개인 영업사원들은 차량 상품화를 위해서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를 거칩니다. 뭐 판금 도장, 휠 복원, 뭐 실내 복원, 세차 광택 등 다양한 업체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체카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크인을 하시면 손쉽게 그 5개 업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담고 이력 관리까지도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 계속 뭐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이 중고차 거래 플랫폼 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추세고 네. 이미 기존의 플랫폼들도 정말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카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카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그 판매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여드리고 상품화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그 현장까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품질을 좀 더 높여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더 파생 상품들까지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또 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배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체카 처음 제가 2017년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일단 저와 이제 개발자 해서 네. 둘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3월 이제 채용 완료된 직원까지 합해서 총 본사 인력이 10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아, 네. 1년 만에 5배 성장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회사의 좀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경영 철학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 장기적인 목표는 이 저희 안정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수입차 매매 거래 시 필수 플랫폼 전산 운영 시스템으로 국내 시장에 도입을 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 일단 경영 철학 자체도 일단 투명한 관리부터 신뢰성 있는 기업이 되자라는 게 저희도 이제 경영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여러 좀 소비자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 방송을. 그러면 그분들께 좀 기존의 중고차 플랫폼과 체카는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좀 소개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겠습니까? 그 체카는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그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 여자친구가 성형을 했는데 성형 전후의 얼굴이 궁금하다. 그거와 동일하게 내가 너무 잔인하신데요? 차량의 매매 거래 중간에서 그 차량에 대한 비포하고 애프터를 네.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확 다가오네요. 자, 그럼 이 체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체카 서비스를 현재는 B2B 그 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B2B 업체에서는 그 일단은 효율성을 높여드리고 있고요. 예. 품질을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고 그 비용을 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진 대표님,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체카의 어떤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판단할 때 흔히 이제 그 사업 모델, 아이템을 보죠. 아이템이 좋은가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템은 또 누구나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이 사업 모델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이 역량을 갖춘 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그 투자를 받았으면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성장 가능성에 대한 뭐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투자는 안 받으신 그 상황이시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아이템하고 사람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이 대표님을 그 짧게 만났지만 예, 아이템은 일단 뭐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거기에 이제 신뢰가 가는 대표님이 네. 충분히 전문성 있는 대표님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좀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중고차만을 대상으로 네네.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이게 사업이 커지다 보면 해외 시장까지도 또 진출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도 일단은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해외 그 품질 좋은 국내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전산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향후에 수입차나 이제 내수차들이 커지는 시장에 있는 그 나라에 저희 예.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관리나 이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예. 서비스를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따로 좀 관심을 보이는 해외 시장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건 없을까요? 저희 지난달 올해 1월에 현대 글로비스에서도 저희 쪽으로 이제 컨택이 왔고요. 오. SK 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 쪽이랑 이제 업무 협약을까지 이제 초기 지금 예. 미팅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템이 좋으면 정말 좀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체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주로 좀 어떤 분들이 체카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2B로 해서 판매 영업 조직이 저희 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향후에는 내 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좀 더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중고차를 예. 구매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앞으로 또 체카 이용을 또 권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국내 시장에 또 차량 쉐어링 쪽 업체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공유 자동차에 대한 공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이제 공유 경제를 하다 보면 이제 관리에 차량은 제품이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업체들하고 저희도 이제 향후에도 업무 협약을 맺거나 이제 저희가 관리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대표님 이렇게 좀 오늘 2부에서는 체카 만나봤는데요. 대표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중고차 시장, 레몬 마켓의 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부착을 하셨기 때문에 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느낀 부분은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아는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제 소비자 플랫폼보다는 B2B의 특성을 정확히 살려서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지금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 다른 네. 플랫폼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B2B에 주력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 플랫폼도 그거를 이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글로벌로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차량이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중고차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해외 진출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체카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카는 올해 6월 저희 자체 통합 인증센터를 수원에다가 설립을 이제 완공 예정에 있고요. 네. 1,300평 규모의 대형 센터고 차량에 대한 종합 품질 관리 통합 상품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도 하드웨어와 접목시켜서 실시간 공정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비자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카 앞으로의 성장을 저희가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효진 대표님 또 최성진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